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가 1,300명 안팎으로 예상돼 이틀 연속 최다 확진 기록을 갈아치울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환자 급증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말 2,000명을 넘어설 걸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까지로 제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종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도쿄올림픽이 결국 수도권 내 모든 경기장에서 관중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어제 결단식을 한 우리 대표팀은 29개 종목에 선수단 354명을 보내 금메달 7개 이상 획득에 도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4일 동안 대선 예비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합니다. 어제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입당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여서 8월 말에 시작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더 많은데 최다 확진 기록이 하루 만에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는 가장 강력한 4단계 적용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66명이 많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늘 오전에 발표할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최다 기록이지만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의 초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2차례나 시행이 보류됐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수도권에 적용해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집합금지 등의 적용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되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 주말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단계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막을 경우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 격상과 함께 일부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사흘 동안의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틀 전에 발표해서 갑자기 급증을 했고요. 어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숫자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만 1,100명이 훌쩍 넘으면서 오늘 다시 최다 기록이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감염 상황을 보여주는 대부분 지표는 악화할 대로 악화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를 이전 3주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3%나 증가를 했고요. 서울은 80%에 육박합니다.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나타내는 지표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수도권과 전국 단위 모두 1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일주일 동안 9.9%로 전주보다 3배 늘었고 수도권에서는 이미 10%를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향후의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4차 대유행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거리 두기를 가장 높은 4단계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는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에 가깝습니다. 3단계까지는 없는 집합 금지 업종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새로운 거리 두기의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도권 또는 서울 등의 4단계 격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매일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취지입니다.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도 불가합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하며 모든 객실에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모여있는 밤거리, 그리고 야외 술판이 벌어졌던 한강공원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럿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술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 종강역의 먹자골목. 평소라면 술자리를 마친 손님들이 쏟아져 나올 때지만 전보다 활기를 잃었습니다. 이른바 귀가 전쟁도 줄었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 파도가 유흥거리를 덮친 모습입니다. 원래 있던 테이블에 반 정도 차면은 잘 찼다 싶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을 아예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 열긴 하는데 사실 열어도 적자인 건 똑같아. 밤이면 시끌벅적 술판이 벌어지는 한강공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너 명씩 띄엄띄엄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은 평소보다 훨씬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공원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고 나서 평소보다 방문객이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졌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조처에도 버젓이 맥주를 즐기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밝은 데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저기 살짝 어둡고 나무 있는 데서는 다들 조금씩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주만 단속하는 게 뭔가 좀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먹으려면 어쨌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밤거리는 잠잠해진 모습. 서울시는 공원에서의 심야 음주를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면서 방역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 활동량이 많지만 증상은 없는 20, 30대 젊은 층의 조용한 전파가 눈에 띕니다. 결국 숨은 감염자를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확산을 막을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현실로 다가온 4차 대유행. 특히 우려되는 건 수도권 내 20, 30대 감염이 치솟는 점입니다. 20대가 17.1%, 30대가 14.9%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치가 되게 돼 있고, 젊은 층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확진된 줄도 모른 채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면 집단 감염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집중하면서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같이 강화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먼저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노원구와 양천구 학원과 이태원 등에 찾아가는 선별 검사소를 1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26개를 운영하고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51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걸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의심자들의 수도권 방문 이력을 살펴 방문한 적이 있다면 미리 방역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20, 30대가 많이 찾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선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검사를 자주 받게 하는 방법들이고요. 사실 제일 좋게는 일단 20, 30대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걸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시키는 거나. 방역당국은 7월과 8월 휴가철이 4차 대유행을 억제할지 더욱 심각해질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식당과 주점, 지하 상가에서 확인된 집단 감염은 대부분 밀폐된 시설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에도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00명대 확진자를 낸 홍대 주점과 경기도 어학원 집단 감염.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렸던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식당 집단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매장 특성상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기 쉬웠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자 간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방문자가 많은 시간대에 밀집도가 높아 방역당국은 환기만으로도 이런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시간에 10분 동안 문과 창문을 열어두면 감염 우려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에도 주기적으로 출입문을 열어 환기하고 특히 다른 출입문과 창문까지 열 경우 더 빨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 주출입구만 개방했을 경우보다 부출입구까지 개방하였을 때 비말입자의 소멸 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약 15분, 38% 정도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름철 냉방기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확산 범위를 넓힐 우려가 있어 바람 세기를 낮추고 방향도 사람이 아닌 벽이나 천정을 향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환기할 때는 송풍을 강하게 틀어주면 나쁜 공기를 더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은 규모에 맞는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기계 환기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업주들의 방역 지침 준수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붐비던 식당들도 한산해졌습니다. 이른바 유명 맛집을 찾는 발길도 줄었는데요. 대신 배달 주문은 늘었습니다. 달라진 점심시간 풍경을 김대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들로 가득할 시간인데 여느 때보다 한산합니다. 확진자 수가 600명대였던 3주 전.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평소라면 길게 늘어선 줄로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유명 맛집도 대기줄이 절반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대신 배달 주문이 늘었습니다. 보통 줄 3겹 서 있을 시간인데 줄이 없어요. 그럼 배달을 하겠죠, 계속. 그리고 주문 전화 훨씬 많이 오겠죠. 식사하러 온 손님도 업주도
갑자기 커져버린 확산세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 있죠. 다들 긴장한 상태예요. 델타 변이 생기니까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서울 중구의 먹자거리 역시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빈자리가 보입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자 손님이 지난주보다 30% 줄었다는 식당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달라요. 특히 저녁에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꽉 차고 저 방에까지 다 차고 했는데 저 방은 계속 놀고 있잖아요.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일행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밥 먹기 전에는 식사하는 동안에만 일단 마스크 벗었고요. 그 전에는 일단 대화도 하거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할 것 같아요. 거리엔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거란 전망 속에 시내 곳곳을 오가는 사람들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일본 도쿄올림픽이 사실상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재확산 때문인데요. 스가 총리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중 없는 올림픽이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과 협의 끝에 도쿄도 등 수도권에서 열리는 모든 올림픽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이후 12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무관중 올림픽입니다. I think we can all be very satisfied that the strict measures having been established to protect everybody. 도쿄올림픽은 모두 9개 광역자치단체 42개 경기장에서 나눠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무관중 방침이 적용되는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과 지바현 등 수도권 4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미야기현 등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수용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홋카이도는 관중 수용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무관중 방침 결정에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도쿄 지역에 4번째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変異株の影響を考慮し、再び全国への感染拡大を波及させないためにも対策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緊急事態宣言を東京都を対象に発出し、 올림픽 개최를 치적으로 삼아 연임을 시도하려던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무관중 방침까지 결정되면서 사면 초과 신세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에는 더 확산하면서 대규모 유행이 다시 일어나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 조치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5,000명. 대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10% 이상 늘어난 곳이 24개 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아칸소, 미주리 등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입니다. We are starting to see some new and concerning trends. Simply put, in areas of low vaccination coverage,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up. 지배종이 된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한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There will likely continue to be an increase in cases among unvaccinated Americans and in communit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articularly given the spread of the more transmissible Delta variant. 보건 전문가들은 더운 날씨가 사라지는 가을에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재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산 지역에는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 두기,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lease get vaccinated. It will protect you against the surging of the Delta variant.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점점 둔화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백신이 임시 허가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식 승인이 나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이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TV토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도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공세가 집중됐고 뒤를 쫓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견제도 많았습니다.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은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바지 발언의 여진 속 마지막으로 맞붙은 민주당 예비후보 8명 가운데 집중 공세 대상은 역시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간판 정책인 기본주택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그 기본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세상에 짓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기본주택이에요.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지 말을 바꾸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직을 이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과 사생활 관련 태도 논란도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의회 등의 정보 공개 요구를 왜 사뭇 거부하고 계시는지 그때의 비용이라든가 참석자 등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단체장하고 저하고 식사한 날이 왔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 알려드릴까요? 앞으로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도 공동의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총리와 당 대표 시절 드러난 정책 실패를 대통령이 된다고 바로잡을 수 있겠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시장에서 연전연패를 했었을 때 총리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낸 계획도 그냥 똑같은 시즌2 아니냐라고 하는. 대부분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참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인데.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그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1차 관문 컷오프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두주자들을 흔들기 위한 견제도 거세진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해 모레 단 6명의 후보만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본경선에 접어들면 선두주자와 추격주자 사이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정기관장에서 야권의 유력 주자로 돌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모두 늦지 않게 입당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고를 이어가다가 정치 참여를 결심한 지 하루 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당분간 공식 행보를 자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권 도전 결심은 더 확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식이 있으실 때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문에 나서면서 정치인이 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처가 의혹이 제기되는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야권에선 최 전 원장이 거론되는 상황. 윤 전 총장은 정치적 발언을 아꼈습니다.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또 그 작고하신 그 어르신이 우리 또 6.25 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자리를 왔습니다. 네. 대권 주자 영입을 맡은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다르지 않다며 둘 모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이 8월 말에 입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준비위원회를 예정대로 발족하고 대선 버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입당 늦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지만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소 환영받지 못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박 주자인 두 사람의 행보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이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김영환 전 장관을 만나고 민심 투어를 이어가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냥 무슨 이재명 뭐 저격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갖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제가 그런 일을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하긴 했지만 지금 뭐 그것이 지금 우리의 주제가 될 수도 없고. 최 전 원장 역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간을 갖다 보면 국민의힘과의 대화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마지노선은 8월 말. 그때까지 입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추후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주목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일 저녁 서울 서초동의 식당에서 단둘이 만나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전 총장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난 뒤 사흘 만으로 입당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스타트업 창업자 간담회가 끝난 뒤 부인 논문 의혹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단체와 개인들의 이의 제기로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서 지난 2008년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업체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여야 후보를 통틀어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7%,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 지지를 받으며 2주 연속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4%였습니다. 여야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43%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33%를 크게 앞섰고, 여권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일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동일하게 36%로 접전을 벌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던진 여성가족부 폐지 화두에 정치권의 역풍이 거셉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처음 제기하고 이준석 대표가 맞장구를 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일제히 비판한 것과는 별도로 야권 대선 주자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말 들어보시죠. 폐지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업무에 그런 좀 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 변화는 있어야지만 폐지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여가부의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있는 부를 폐지하는 게 옳은지는 별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거듭 여가부 무용론을 내세웠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때 여성가족부가 무슨 역할을 했냐며 젠더 갈등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부추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대표가 대선 후보들에게 여가부 폐지를 강요하면 안 된다며 애둘러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20대 남성에게 얻어맞고도 목소리를 안 듣는다고 발언한 이 발언은 편가르기로 비친다며 20대 여성의 지지를 배척할 우려도 있어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과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힘을 싣는 듯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직 당론까지는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이라고 하면 저희가 훨씬 더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이 각 대선 주자별로 그런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네, 이 대표의 여가부 폐지 공론화는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들의 여론을 발빠르게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젠더 갈등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는 만큼 여가부 존폐 문제 역시 대선 국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단죄한 주역인 특별검사팀이 박영수 특검의 포르쉐 의혹으로 모든 사건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퇴장하게 됐습니다. 아직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이 남아있는데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언한 대로 출범 직후부터 거침없이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사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뇌물 의혹은 물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밝혀냈고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한 사람만 모두 30명에 이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공소 유지까지 맡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의 확정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최서원 씨는 징역 18년,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맡아야 할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사건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남은 재판들이 각각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친 파기환송심이고 사실관계 판단은 끝난 상고심이라 공소유지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임 특검 임명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검법에는 수사와 공소유지 기간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포기해야 해 박영수 특검 뒤를 이을 후임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던 박영수 특검팀이지만 결국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에 발목을 잡히면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장하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고향인 포항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잇따라 접촉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포항 남구 울릉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인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 여러 명이 식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며칠 뒤 김 씨가 사무실로 수산물을 보내왔지만 문제가 될 정도로 고가가 아니라서 돌려보내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도 만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지역에 확인한 결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이후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를 받은 의혹으로 사퇴하자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특검팀이 그동안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이 남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퇴직이 불가능해지자 변호사 겸직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퇴를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특검과 함께 특검보 2명도 은근슬쩍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특검팀의 사퇴쇼에 맞장구를 쳐주기보다는 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자는 언론중재법안은 언론 장악을 위한 입법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짜뉴스를 법으로 정의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권과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건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심판하려는 언론장악법이자 언론재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자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우려되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건 언론 길들이기이자 편가르기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언론이 객관적으로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청소 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는 청소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안전관리팀장은 다른 업무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2019년 6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서 지난달 26일 50대 청소 노동자가 학교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철저하기 위해서 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했습니다. 오늘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업무 범위 외에 일을 시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며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섭니다. 그런데 입주민 B씨가 손가락질을 하며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칩니다. 카메라에 잡힌 입주민 B씨의 폭행과 폭언은 빙산의 일각. 경비원 A씨는 입주민 B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고통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을 가져온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서 축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와 단속, 도난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됩니다. 반면 개인 차량의 이동주차, 즉 발렛주차나 택배 물품의 각 세대 배달,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 세대의 소유물 관련 업무와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전기나 가스 검침 지원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 사무 보조 업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또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의 업무 지시를 시킬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 취소, 입주자 관리 주체 측은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간접 흡연 문제와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흡연 관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양 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보좌관으로 일하며 지역사무소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벨기에 외무장관이 최근 한국에서 아내가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주한 벨기에 대사가 지체 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는 최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이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소피 윌메스 장관은 피터 레스코이의 주한 대사가 지체 없이 벨기에로 귀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스코이의 대사 부인인 수에치유 시양 씨는 지난 4월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에 이어서 지난 5일에는 환경미화원 A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곧 검증단이 구성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규정을 검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IAEA 내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됩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을 확인할 검증단도 구성됩니다. We will work closely with Japan before, during, and after the discharge of the water. We will dispatch safety review missions to Japan. 검증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프랑스 등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원은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로 UN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증단은 첫 임무로 올해 말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IAEA가 일본의 방류 결정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증단이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The method Japan has chosen is both technically feasible and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IAEA는 이번 발표에서도 오염수 대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IAEA와 별도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 양자협의체 구성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JNN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관련해 실무 협의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측이 공식적인 요청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한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방일할 경우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한국에서 개회식에 누가 참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백악관이 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두고도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공중보건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바이든 여사의 참석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도 바이든 여사의 참석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건 최근 들어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 7일 발생한 조브넬 보이즈 IT 대통령 암살 사건의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IT 경찰은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4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3명을 더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6명, 사살된 사람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우로 며칠 전 침수됐다 복구 작업 중 또 침수된 전북 익산 중앙시장은 망연자실 그 자체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땅속까지 들어가 봤더니 반복되는 침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던 지난 이틀. 하지만 밤사이 내린 비로 다시 침수되면서 상황은 허무하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부 다 비만 오면은 이런 그 난리숙인데 지금 3일, 3, 4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한소금도. 사람들이 전부 이 상인들이 한 대 뭉쳐가지고 지금 현재 앉아서 뭐 대책 회의도 열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힘겹긴 마찬가지지만 애가 탈 상인들 생각이 앞섭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많은 힘을 썼는데 또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익산 시민이 이렇게 좀 뭉쳐서 같이 해결을 해줘야. 피해 현장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 익산시는 부랴부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실은 지대가 좀 얕긴 한데 뭐 물난리로 겪어본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지금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침수가 반복되는 원인을 찾은 게 없다는 발표.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인력이 투입돼 반복 침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현장 수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지 땅속 하수관로에 들어가자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만경강 쪽으로 흘러가는 하수관로 아닙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애초 하수관로 소재로 사용되던 자재들이 오히려 물길을 막으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라색 자재는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이른바 거푸집입니다. 기존 하수관 모양에 맞게 거푸집을 둘러싸고 여기에 시멘트를 부어
하수가 셀 틈을 막는 건데 제대로 뒤처리가 안 돼 하수관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거푸집을 해놓고 이제 거기다 시멘트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비가 와버린 것이죠. 땅속 수습 현장이 드러나자 뒤늦게 나오는 시인. 그럼 이거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혹시? 뭐 이제 위에 이제 보고도 해야 되겠고요. 내일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때 만약에 이 원인을 규명을 하고 찾았으면은 아마 2차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비에도 반복되는 침수의 원인은 결국 인재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흐립니다. 장마전선은 물러났지만 차차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나오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드러나면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나고 내륙에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와 충청, 영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내륙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제주 30도, 대구와 대전 31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영남과 전남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수도권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기습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는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내륙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영서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오늘 거리두기 격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4단계 격상이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내일부터는 오후 6시부터 3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선별진료소에는 또다시 긴 줄이 늘어섰고 명동 거리는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불안한 시민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로 몰려들면서 곳곳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검사량과 자가격리 관리 업무도 크게 증가해 방역 인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실련은 업무 성격에 비춰볼 때 이들이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해 탈서울 10만 명, 통계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연간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서울 행렬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의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도쿄 내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일본의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고 정상회담이 합의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 정상회담 개최의 방침으로 해석했습니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다음 주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앞서 남부지방을 핥히고 간 장마 피해 지역에 소방관들이 자원봉사에 나선 훈훈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조간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1,3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이틀 연속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최고 단계 4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도쿄올림픽이 결국 수도권 내 모든 경기장에서 관중 없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유로 2020 결승 진출이 확정된 영국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 방역 수칙이 완전히 무너져 감염 확산세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게 안전한지 검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검증단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1,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더 많은데 최다 확진 기록이 하루 만에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가장 강력한 4단계 적용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66명이 많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늘 오전에 발표할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최다 기록이지만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의 초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2차례나 시행이 보류됐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수도권에 적용해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집합 금지 등의 적용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되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 주말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단계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막을 경우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 격상과 함께 일부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수도권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20, 3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해 진단검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는 음식점. 점심 장사를 앞두고 알코올로 테이블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환기를 위해 문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최근 젊은 층의 확진자가 늘면서 더욱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조차도 그렇게 안전지대에 들어온 거 아니냐는 착각을 통해서 좀 그렇게 더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항상 불안감은 갖고 있어요. 예. 코로나19로 손님이 줄면서 직원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 중인 업주들. 이러다 보니 시간을 내서 진단검사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고용했던 직원이나 알바생들의 숫자도 줄였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많이 더 일을 하세요. 그런데 매장을 문을 닫고 가기에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쉽고 빠른 진단검사 요구도 많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직접 PCR 선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강사 직원들 참석 비율도 100%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원 밀집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이나 음식점, 카페 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선제검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해서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더 많은 지역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지금보다 공격적인 검사를 주문합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는 본인의 증상 없이 주변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퍼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많이 될 때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0대에서 30대 사이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선별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19일 시작됩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와 학원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 백신 접종에는 재학 중인 고3을 비롯해서 휴학생,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 예정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 소속 학생도 포함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부산에서 하루 6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앞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노래 연습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관된 업소만 15곳입니다. 관련 접촉자가 3천여 명에 달하고 일부 업소의 출입자 명단이 부정확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단계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속도가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는 고위험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논산과 천안을 제외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 충남에서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지역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된 훈련병들이 격리 해제 이후 최소 2주간 다른 훈련병들과 훈련을 받은 상황이라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고등학생 일가족에 이어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천안의 한 자산관리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충청남도는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한 뒤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하고 또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수도권이 만약에 이제 3단계나 4단계로 올릴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게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북에서는 공무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도청의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긴급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쿠팡 물류센터가 확진자가 나와 긴급 폐쇄됐고 대구의 한 술집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로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3학년, 1학년 세 자매를 키우고 있는 건호미 씨는 코로나19 이후 한 달 사교육비 지출이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간 방과 후 학교 수업에서 진행했던 예체능 수업들이 모두 중단되면서 개인 강습이나 학원으로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3배에서 4배 이상은 더 지불하고 있지 않을까. 막내 같은 경우에 1학년이 들어가면서 방과 후가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등교 수업을 하는 만큼 방과 후 수업이 다시 열리길 바랄 뿐입니다. 또 수강 인원이 학원보다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학교를 갈 수 있다면 방과 후 학교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이거를 지키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한은영 씨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이의 1:1 동료 개인 강습을 등록했습니다. 딸이 다니는 공립초등학교는 새학기째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은 더 적은 소수 정예로 할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해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보다는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방과 후 수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립초등학교로 전학 보내는 걸 고민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실제로 방과 후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그런 학교의 선택을 선호하는 부모도 생기고 있거든요.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방과 후 학교 중단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10명 가운데 7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중단됨으로써 사교육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인데 역시나 저소득층에서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방과 후 수업 예산을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 교육기관들도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이랄지 또 교과 학력 미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핵심 기관으로 동참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 초등학교 3분의 2가량이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거나 축소 운영하는 상황. 확산 억제와 교육 격차 줄이기. 두 가지 과제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교육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이번 주부터 속속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지역 상인들은 올 여름에는 경기가 나아질 걸로 기대를 하지만 많은 피서객이 몰리면서 방역의 뚝이 무너질까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개장을 앞둔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 중장비가 울퉁불퉁한 백사장을 고르게 정리합니다. 해변 1.2km 구간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출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문 이력 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발열 체크, 그리고 체온 스티커를 부착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안심콜 전화 운영 등을 통해서 입장하는 방문객에 대한 방문 이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방역을 위해 드론까지 투입됩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안내 방송은 물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도 측정합니다. 속초와 강릉, 경포 등 대형 해수욕장은 올해도 야간 음식 섭취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인터넷으로 해수욕장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모든 해수욕장으로 확대됩니다.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지만 전국에서 인파가 몰리는 데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도 늘고 있는 만큼 걱정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대부분 완화된 데다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백신을 맞은 분인지 아니면 안 맞았는데 보는 건지를 확인을 각자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인력이 충분히 그만큼 해수욕장에 배치가 되지는 않으니까. 지난해 여름 코로나 여파로 피서객이 80% 넘게 급감해 된서리를 맞았던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철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와 자칫 감염이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경기장에서 국내 관람객도 들이지 않는 무관중 형태로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저녁 올림픽 관련 오자회에 이어서 지자체 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도쿄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전국 42개 경기장에서 열리지만 대부분 경기장은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재발령을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급속한 감염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変異株の影響を考慮し、再び全国への
感染拡大を波及させないためにも対策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緊急事態宣言を東京都を対象に発出し、 지난달 해제 후 불과 3주 만에 도쿄의 네 번째 긴급 사태가 결정됐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가 총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 준 긴급 사태를 연장하려 했던 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감염세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쿄에서 약 2달 만에 신규 감염자 수가 900명을 넘어선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駅見渡しても人多いなと思いますね、普段よりは。 意識が低くなっ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 다시 휴업과 영업 단축을 해야 하는 음식점 등은 정부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에 상관없이 영업하겠다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協力しても結局こうなってしまうので、協力する意味もなくなってきてしまっているので、もう自分の命は自分で守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しか今考えられないです。 일본에서도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델타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가 긴급 사태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出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4回目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多分出たことにそんなに、危機感とかあんまり持たないので。 전국에서 몰린 예약 수만큼 백신이 확보 안 돼 접종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신 확산과 올림픽 개최를 연임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스가 총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영국이 덴마크에 역전 승리하며 유로 2020 결승 진출을 확정하자 영국 전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영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확진자 증가, 이른 규제 해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노마스크의 거리 두기조차 무시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져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다렸던 골이 터진 순간 펍에서 경기를 보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밤늦도록 버스 위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고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도 별다른 대응을 못했습니다. 영국이 유로 대회 결승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 때문에 영국은 지금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Amazing, amazing. What a game, what a game. Come on, England. Lost my voice, can't speak. Come on, England. My daughter was born in 2012, and do you know what? It's a better feeling. It's a better feeling. Come on, England.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국 정부의 방역 조치 해제 시점은 열흘이나 뒤인데 거의 온 나라에서 이날 방역 수칙이 무너졌습니다. 6만 관중이 몰린 웸블리 경기장은 물론 사람들이 모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응원하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얼싸안으며 최소한의 거리 두기조차 무시했습니다. 이날 나온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2천여 명, 5개월 반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사망자 수도 각각 386명, 33명으로 이전 7일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영국 정부는 19일 방역 규제 조치 해제와 8월 16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확진자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 방침까지 밝혀 국내외에서 비판의 소리가 큽니다. Let's be clear why infection rates are so high. Because the Prime Minister let the Delta, or we can call it the Johnson variant, into the country. WHO는 지난 1일 유로 2020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 더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조별 예선 당시 2만여 관중이 노마스크로 경기를 본 뒤 해당 경기장에서만 확진자가 400여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웸블리 구장에서 열릴 결승전도 6만 명이 동원될 예정인데 경기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노마스크 관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정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호백의 인도네시아 임상 책임자마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으면서
물백신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쪽에서는 굴착기가 쉴 틈 없이 묘지를 파고 다른 쪽에서는 코로나19 희생자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구급차가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현재 감염의 92.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사상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수요일 신규 환자가 34,379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규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각각 5배씩 급증한 겁니다. 병원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 많은 환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산소를 사려는 사람들로 곳곳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Dan ini saya antrinya dari jam 9 sampai sekarang jam berapa sekarang? Belum dapat 3 jam. Betul. 3 jam saya belum dapat giliran. 지난 토요일 자카르타에서 코로나19로 숨진 369명 가운데 45명은 집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도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 요야카르타의 한 병원에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 뒤 코로나19 환자가 33명 이상 숨졌습니다. Kami targetkan porsi oksigen yang diproduksi di Indonesia. Koordinator PPKM Darurat meminta agar 100% produksi oksigen diperuntukkan untuk kepentingan medis terlebih dahulu. Ini artinya seluruh alokasi industri harus dialihkan ke sektor medis. 현재까지 1,000명 가까운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달 이후 숨진 131명이 대부분 시노백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다 시노백의 인도네시아 임상 책임자마저 코로나19로 숨지자 물백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TV 토론을 비롯한 예비 경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예비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당원 투표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서 8명 후보 가운데 상위 6명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본 경선에 진출하는 후보 6명은 모레 오후 5시 반쯤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논의할 준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준비위원회는 당원과 국민 50대 50 반영 비율을 정한 당원 당규상 규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컷오프 방식이나 토론회에 대한 틀을 잡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당을 늦춘다면 다소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재형 전 원장 부친 빈소 조문을 마치고 나와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해 듣고는 자신은 뜻을 달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표절과 수준 미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권은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면서 맹공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학술적 판단이 있을 거라면서 논쟁을 피해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증해봤더니 한 절의 75% 가까이가 다른 논문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해 학술지에 제출했던 논문의 영문 제목 일부는 한글 단어를 그대로 음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수준 미달 논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은 사실은 학문적인 수준이나 가치와 별개로 논문의 기본적인 ABC조차 갖추지 못한 이번 논란의 발단은 김 씨가 이른바 줄리 논란을 해명하겠다고 나선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사업도 하느라 줄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항변했는데 정작 김 씨의 박사학위와 부실 논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 주자들의 공세도 하나둘 시작됐습니다. 국민대학의 논문 검증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참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 안 좋은 일이죠.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학술적 판단의 문제라며 구체적 대응을 피해갔습니다. 아마 어떤 단체와 이런 개인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두고도 여권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방류 결정은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답한 걸 지적한 것이었다며 다소 군색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자체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은 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6분 정도 분량인데 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한 남성이 다리 난간을 넘으려고 합니다. 바로 옆을 지나던 여성이 자전거를 내던지고 남성에게 달려가 끌어내립니다. 그러곤 한동안 또 곁을 지킵니다. 와요 진짜. 왜 그래요? 왜 제가 못할 생각을 해요? 옷을 낚아채 허리를 감싸고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괜찮다, 무슨 일이 있냐며 거리에 앉아 얘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쳤어요? 아니 애가 좀 힘들어하고 뛰어내리려고 그래갖고 애가 자꾸 잡아줬네요. 얘기를 좀 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걸어가서 얘기까지 그래. 누군가 삶을 끝내려는 순간 시민들이 내민 손길입니다.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한 제작자가 만든 실험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는 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남성을 잡아주고 사연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주겠다, 네 편이 돼주겠다며 위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흘 전에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수 40만 회를 넘겼습니다. 주변의 작은 관심으로도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힘든 시기에 모두가 아프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제작자는 경찰과 관련 단체 협조를 받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이 쪽지를 한번 보시죠. 네, 괜찮은 척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도와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지난달 강원도 양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이 학생처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신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인연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젯밤 SUV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승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다연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가 무너져 내렸고 전신주는 뿌리째 뽑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옆에 세워진 승용차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50대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추돌한 건 밤 9시 반쯤. 차가 정류장 이곳 저곳을 마구 들이받으면서 버스에서 내린 50대 승객이 숨졌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이 씨와 버스기사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에 젖어 있는 상태인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빗길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순찰차와 구급차가 모여 있고 흰 승용차 한 대는 반쯤 뒤집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역삼동에서는 차 2대가 부딪혀 30대 운전자 오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경남 진주에 있는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노래방이 문을 열기 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 모텔에 묵던 손님 3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증단이 구성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규정을 검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IAEA 내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됩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을 확인할 검증단도 구성됩니다. We will work closely with Japan before, during and after the discharge of the water. We will dispatch safety review missions to Japan. 검증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프랑스 등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원은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로 UN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증단은 첫 임무로 올해 말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IAEA가 일본의 방류 결정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증단이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The method Japan has chosen is both technically feasible and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IAEA는 이번 발표에서도 오염수 대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IAEA와 별도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 양자협의체 구성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JNN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일 날짜까지는 잠정 합의했지만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명확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스가 총리가 아직 결단하지 못한 것 같다고 JNN에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관련해 실무 협의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본 측이 공식적인 요청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경호를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묵은 백악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숙박비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0만 원가량을 정부에 청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8일 비밀 경호국이 공개한 지출 내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뉴저지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이 지난 5월 경호국 요원들의 숙박비로 1,200달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15% 오르며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부터 주간 아파트 표본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된 신규 표본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며 지난주 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특히 노원구가 0.29% 오르며 서울에서 13주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GTX 등 교통 호재와 전셋값 상승, 매물 감소 등으로 중저가 지역과 신축,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오후 바이오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1개 지자체 가운데 현장 평가에 1차 관문을 통과한 인천 송도와 충북 오송, 대전 대덕, 경남 양산, 전남 화순 등 5곳이 랩허브 구축 계획 등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서 한 곳이 최종 선정됩니다. 랩허브는 신약 개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창업 기업의 입주 공간, 연구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국책 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500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임무가 다음 달 31일 종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아프간 철군 상황에 관한 백악관 연설에서 미군은 아프간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건설을 위해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니다며 미래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건 아프간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오늘 거리두기 격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4단계 격상이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내일부터는 오후 6시부터 3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선별 진료소에는 또다시 긴 줄이 늘어섰고 명동 거리는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불안한 시민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 진료소로 몰려들면서 곳곳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검사량과 자가격리 관리 업무도 크게 증가해 방역 인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실련은 업무 성격에 비춰볼 때 이들이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해 탈서울 10만 명, 통계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연간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서울 행렬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의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도쿄 내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일본의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고 정상회담이 합의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 정상회담 개최의 방침으로 해석했습니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다음 주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앞서 남부지방을 핥히고 간 장마 피해 지역에 소방관들이 자원봉사에 나선 훈훈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대구는 31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군데군데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모습인데요. 낮부터는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으로 지역적인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장마비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계속해서 장마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이후 다음 한 주간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